네,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는 내용이 안 실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등차 수열 다 하셨죠? 등차 수열을 계산하는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짜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사용자한테 n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더하기 n까지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짜보시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동영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터 n까지 짜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자, 사용자한테 먼저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야 되겠죠. 인풋을 하나 받고요. 얘를 인풋 함수는 스트링을 리턴해 주니까 인티저로 바꿔주고 요 값을 우리가 n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부터 n까지 더하는 걸 써야 되겠죠. for I in range 1부터 1, 2, 3, 4에서 n까지 더해야 되니까, 그죠? n 플러스 1까지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n까지 더할 것인가? 항상 컴퓨터에서는 디바이드 앤 컨커라 그러는데 반복되는 패턴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를 작은 걸로 쪼개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항상 i일 때 어떤 값에다가 i가 이렇게 누게 되는, 그러니까 더해지는 이런 식을 쓰고요. 처음에 for loop 들어오기 전에 s를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i가 1일 때 여기 한 번 돌 때 s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i가 2가 될 때 s는 1 더하기 2가 되죠.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가 3이 될 때 올라와서 3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포룹이 돌면서 1부터 n까지가 더해지게 되고요. 그 값이 s라는 변수에 누게 되죠. 오른쪽부터 먼저 계산된 다음에 그 값이 s라는 변수에 어사인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다 우리가 10을 입력하면 55로 맞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코드지만 여러 가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요 S라는 부분을 하나씩 업데이트 시키면서 값을 늘려나가는 부분, 그리고 처음 사용하기 전에 변수 값을 이렇게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D씩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 거죠. 그죠? 1, 3, 5, 7, 9에서 공차가 2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공차가 한 4일 때 그때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코드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세요. 자, 요번 실습은 여러분들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활성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구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쵸? 그 사람의 뇌를 뭐 이렇게 본따서 만들었다는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이 지금 가장 핫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우리 뇌에 여러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뉴런이 각자 어떤 시그널,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다 합친 값이 특정 값 이상이 되면 다른 뉴런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러죠. 그렇게 우리의 뇌가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생물학적인 뇌는 그런데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는 어떻게 이걸 구현할까? 먼저 인풋이 여러 시그널입니다. 1, x1, x2, xm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받아서요. 웨이트 값을 각각에 대해서 곱해주고 다 합산을 해서 그 합산한 값이 특정 값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뉴런에게 신호를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호를 주지 않게끔 우리는 구현을 하는데, 그때 특정 값 이상인 경우에는 신호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를 주지 않고 요걸 구현하는 함수가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게 사인 형태로 생겼다고 해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활성화 함수로 사용될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1 더하기 2의 빼기 x분의 1승.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이 되면 요게 0이 되니까, 그쵸? 전체는 2분의 1이 되고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 y 값은 2분의 1이죠,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2의 빼기 x승이 0으로 되니까 전체는 1이 되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1이 되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은 전체가 0의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좌우 대칭적인 함수가 돼서 여기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 사인 함수의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y 값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뉴런에게 신호를 쏴주는 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대답이 yes냐 no냐, 다 0이냐 1이냐, 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이 시그모이드 함수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시그모이드 이 함수를 요 수식을 한번 우리가 코드로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1 더하기 2의 빼기 x승분의 1인데요. 2의 x승은 우리가 이렇게 쭉 전개를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분 시간에 배우겠죠.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x3승에서 쭉 무한히 더하게 되면 이게 2의 x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2의 x승을 구현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팩토리얼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팩토리얼은 우리가 math라고 하는 모듈에 팩토리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math.팩토리얼 3 하게 되면 3 팩토리얼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이 됐네요. 그쵸? 우리가 math는 지금 그냥 여러분들 모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모듈에 있는 특정 함수를 쓸 때에는 모듈 이름 점,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요게 지금 팩토리얼이라는 함수 우리가 구현 안 했잖아요. 근데 math라는 모듈에 구현이 돼 있고요. 우리는 그냥 가져다가 잘 사용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x를 입력받아서 사용자에게 2의 x승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x는 사용자에게 인풋을 하나 받고요. 근데 여기 인티저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시그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exp란 변수 이름을 exp로 주고 0이라 그러고요. for I in range를 여기 보면은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x3승 쭉 더해 가잖아요. 몇 가지 해볼까요? 한 1000까지, 1000번째 한까지 더 해볼게요. 무한히 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아무리 컴퓨터가 위대해도 무한히 뻗어나갈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얘를 자, 이제 이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으로 생각하게 되면 i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i번째 항은 x를 i번 곱하고 x를 i승하고 그거를 i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x를 i승을 하고 분모는 math.팩토리얼 해서 이렇게 해서 i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2x와 똑같진 않죠. 왜냐하면 무한히 더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상당히 정확한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는 우리가 식이 뭐였죠? 시그모이드는 1 나누기, 그쵸? 1 더하기 위에 보면은 2의 빼기 x승이잖아요. 그거를 1 이렇게 해서 2xp로 하게 되면 그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그모이드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확하게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 실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수 판별이 되는데요. 우리가 소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양의 정수인데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지는 수를 우리가 소수라 그러죠. 그쵸? 소수는 뭐 소수를 찾는 것 자체도 흥미가 있지만 현대 암호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큰 소수를 알수록 더 안전한 암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숫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96, 81, 89, 71 꽤 큰 숫자죠. 이 숫자가 소수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얘를 2로 나누어 보고 3으로 나누어 보고 4로 나누어 보고 쭉 해서
9681897까지 나눠 보았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걔는 소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짜면 될 겁니다. forloop을 돌려서 우리 이제 if문도 아니까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2부터 96818970까지 얘를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가 있으면 걔는 소수가 아님이라고 출력하면 되고요. 모두 다 나누어 떨어지지 못하게 하면 걔는 소수다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작성한 어떤 숫자가 소수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몇 초 정도 걸릴까 실행이 되는데 그걸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우리 타임 함수입니다. 타임 함수를 받아서요. 여기 보면 time.time 하게 되면 뭐를 해주냐 하면 현재 여러분들 노트북이 알고 있는 현재 시각 정보를 줍니다. 그걸 start underbar time이라는 변수에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whatever you want 라는 거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whatever you want가 실행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측정을 하려면 그쵸? 프린트 한 다음에 time.time 하게 되면 이 프린트 문이 실행될 때의 시각을 갖고 오게 되죠. 거기에서 아까 이 start underbar time이라는 시각을 빼게 되면 그러면 이 회색 부분이 실행되는데 걸린 시간이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잠깐 화면을 멈추고 소수인지 아닌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n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다 짠 다음에 동영상을 계속해서 이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코드를 직접 손으로 짜서 돌리셔야 됩니다.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실 코딩 처음 하는 사람은 요 정도 라인의 코드를 짜는데도 30분에서 1시간 걸릴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실행을 시켰더니 이게 숫자가 얼마나 크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죠? 9600 정도에 해당하는 큰 숫자죠. 얘를 지금 우리 forloop이 뭐 했는지 볼게요. forloop이 그 숫자를 2로 나눠봤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2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체크했죠. 그 다음에 올라와서 3으로 나누었는데 또 나누어 떨어지는지 체크하고요. 4로 나누어 보고 5로 나누어 보고 쭉 해서 지금 이 경우에는 96818970에 해당하는 숫자까지로 나눴습니다. 쭉 했더니 안 나누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수입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37초나 걸렸죠.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 노트북이 비교적 최근에 산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이 9천만 번을 나눗셈을 한다라는 거는 아무리 컴퓨터라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법들 여러분들 이제 다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손으로 다 직접 짜셔야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 뭔가 불합리하지 않아요? 어떤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나누는데 우리가 2부터 주어진 숫자보다 1 작은 숫자까지 다 나누어 본다. 소수인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럼 이게 주어진 숫자 빼기 2만큼 나눗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되게 불합리하죠. 그죠? 좋은 알고리즘 없을까요? 더 빠르게 어떤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코드는 2부터 n-1까지 하나하나 다 나누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더 효과적인 방법. 우리가 굳이 만약에 어떤 숫자가 2를 곱해서 이 숫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은 그 절반 2분의 p, 그러니까 이 p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 2분의 p 이후의 숫자를 나눌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숫자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2분의 p보다 큰 숫자 곱하기 2 하게 되면 p보다 크니까 우리는 p보다 작은 숫자로만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여기에서 2부터 n이 아니라
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2분의 n으로 나누는 거 말고 더 효과적인 방법. 자,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숫자가 p가 주어졌는데 이게 소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두 숫자는 있는 거죠. x 곱하기 y가 둘 다 이제 1보다 큰 숫자인 거고요. 자, 정답은 루트 p까지만 우리가 나눠보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2부터 3, 4, 5, 6 해서 루트 p까지만 나눠보면은 p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 p까지만 나누면 된다. 그 반대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루트 p보다 더 큰 숫자가 소수 중에 있다. 이 소인수죠. 이 소인수 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x가 예를 들어서 루트 p보다 크다 라고 하면 y는 루트 p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곱했을 때 p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x가 루트 p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y는 루트 p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루트 p보다 작은 수까지만 나누어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좀 더 체계적인 수학적인 증명은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루트 n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되는 거를 수학적 귀납법인가요? 해서 모순 발생하는 걸 보여서 적어도 한 숫자는 그러니까 소수가 존재한다면 적어도 하나는 루트 n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코드가 이렇게까지 빨라질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이 자, 루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루트라는 함수도 우리 매스에 있습니다. 매스에 보시면 자, 우리가 임포트 타임 했고요. 그래서 임포트 매스를 할게요. 매스를 해서 지금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거를 그냥 카피 페이스트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손으로 한 줄 한 줄 다 치셔야 됩니다. 자, math.square root 요게 이제 math라는 모듈에 있는 스퀘어 루트가 루트거든요. 루트 n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1 하는 것까지만 쭉 인티저로 바꿔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range 함수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정수만 들어와야 돼요. 근데 math.square root n 하게 되면 얘는 실수가 나오고 플로트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인티저로 우리가 전환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서 플러스 1까지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요거 실행시켜 볼게요. 아까 우리가 9681, 8971에 대해서 해봤죠. 그때 한 37초 정도가 아까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몇 초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9681, 8971 엔터. 자, 아까 81, 8971 37초 걸렸죠. 지금은 0.003초 정도밖에 39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까는 대략 요 숫자 빼기 이만큼의 숫자만큼으로 한 번 다 나눠봤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루트 요 숫자만큼만 나눴죠. 자,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예제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알고리즘을 코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몇백 배, 몇천 배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컴퓨터를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한 대의 컴퓨터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 만약에 속도가 100배 느려진다면 100대의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과에서 배울 여러 가지 수업들 코딩,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 프로그래밍 언어는 물론이고요. 시스템 아키텍처, OS,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잘 아셔야 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